한국어 고급반 수업을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지나는데요. 지금 선생님은 동영상 수업을 녹화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식이 아주 궁금해집니다. 참 힘든 2020년을 보내고 있지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해를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고급반 수업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었을 때에는 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적이 있습니까? 또 혹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주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배울 학습 내용은 주제, 어휘, 문법으로 나누었을 때의 첫 번째 주제, 분실물 센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글과 그림으로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휘로서는 분실물 습득과 회수, 문법은 두 가지인데요. 뭐뭐, 니은, 는다면서요. 뭐뭐, 노타입니다. 분실물 센터 관련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분실물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물건을 뜻합니다. 자, 분실물 습득과 관련된 단어, 발견하다, 줍다, 지나가다, 가져다 주다. 분실물 센터, 보관소, 보관하다, 연락처를 남기다, 등록하다. 분실물 횟수, 주인, 문의하다, 확인하다, 사례를 하다. 이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견하다. 아직 찾아내지 못했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을 처음으로 찾아내다. 예문, 길에서 떨어진 물건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줍다. 바닥에 떨어지거나 흩어져 있는 것을 짚다.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짚다. 이럴 때에 줍다라고 합니다. 길에서 떨어진 돈을 줍다. 지나가다. 시간이 가서 어떤 시기가 끝나다. 어떤 일이나 사건이 끝나다. 이럴 때에 지나가다. 패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가게 옆을 지나가다. 시간이 지나가다. 가져다 주다. 무엇을 가지고 와서 주다 또는 어떠한 상태나 결과가 되게 하다. 저 주스 한 잔만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웨이터에게 주문할 수 있겠죠. 보관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맡아 간직해두는 장소, 지하철역이나 아니면 쇼핑, 또 공항 같은 데에 이런 보관소가 있죠. 물품 보관소에 보관해 주세요. 보관하다, 보관소와 연결된 그런 단어네요. 수화물 보관소에 물건을 보관해 줘요. 연락처를 남기다,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나 장소. 요즘에는 명함으로 많이 대신하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연락처를 이렇게 메일로 남기기도 하고 메시지로 남기기도 하죠. 나중에 연락할 테니 연락처를 남겨주시겠어요? 등록하다. 학원이나 학교에 정식 학생으로 이름을 올리거나 단체의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다. 보통 브라질에서는 마트리cul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학교에 입학을 하려면 등록을 해야 되겠죠. 클럽에 가입하기 위해 신청서에 등록했어요. 아홉 번째, 주인, 대상이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가진 사람. 주인에게 떨어진 지갑을 찾아주려고 연락했어요. 자, 떨어진 지갑은 내 것이 아니죠. 어떤 그 주인이 있겠죠. 그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주인이라고 물건을 가지고 있는 임자를 얘기합니다. 문의하다, 궁금한 것을 물어서 의논하다.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하려고 해요. 네, 말씀하세요. 브라질에서는 인포르마송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확인하다, 틀림없이 그러한지를 알아보거나 인정하다. 보통 꼼피르마 한다고 합니다. 예약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살해하다, 말과 행동, 선물 등으로 상대에게 고마운 뜻을 나타내다. 꼭 말로 감사합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물건이나 선물로 고마운 마음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 사례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돈을 주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여러 가지 낱말과 또 그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물건을 주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때는 분실물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2번, 가방이 바뀌었네요. 전화번호가 있어서 그렇죠. 연락처를 남기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어요. 짐을 찾으신 후에 자신의 짐이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고 싶었지만 물건을 찾아준 분이 거절하셨어요. 예, 사양한 것 같아요.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물건을 찾아준 분이 거절하셨어요. 됐습니다. 괜찮아요. 뭐 그냥 사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거절했나 봐요. 주인이 물건을 빨리 찾으러 올 수가 없다고 해서 지금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자, 대화문입니다. 지금 분실물 센터와 관련된 대화문인 것 같은데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조시와 알렉스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 노트북 찾았다면서요? 어제 찾았어. 와, 금방 찾았네요. 분실물 센터에 신고해 놓고 기다렸는데 다음날 연락이 왔어. 그래서 확인하러 가는데 정말 내 거였어. 진짜 기분 좋더라. 다행이네요. 내가 운이 좋았어. 노트북은 두고 내리면 찾기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걱정했거든. 노트북을 발견해서 분실물 센터에 가져다 준 사람이 정말 고맙더라. 사례라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연락처를 안 남겼대.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이 놓고 간 물건을 봐도 귀찮아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나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주인을 꼭 찾아주려고. 이번에는 문법 시간입니다. 오늘 두 가지 문법을 배우겠는데요. 그 첫 번째, 니은, 는다면서요. 는다면서요는요,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할 때에 사용합니다. 어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서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자, 본인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들어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들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인하는 과정을 얘기할 때에 는다면서요를 사용합니다.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한다면서 이 가게 불고기가 유명하다면서요. 들은 내용이죠. 네,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에도 나왔어요. 지금 배운 는다면서요의 예를 그림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핸드폰 그림이 나오는데 저 핸드폰 바꿨어요. 돈 없다면서요. 무슨 돈으로 샀어요? 돈이 없다고 한 얘기를 들었는데 핸드폰을 샀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외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는다면서요. 자, 그림을 보니까 외국인이 김치를 아주 좋아하는 그런 그림이네요. 네, 한국인처럼 김치가 있어야 밥을 먹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동사와 형용사 혹은 명사 또 과거형으로 쓰이는 그런 낱말을 어떻게 는다면서요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에 받침이 있을 때, 또 없을 때, 또 형용사에 있다 없다. 명사는 조금 다르죠. 라면서요를 씁니다. 그다음에 과거형은 마찬가지로 과거형 어미 at과 ot을 사용하면서 다면서요. 자, 하나씩 해볼게요. 먹다. 먹는다면서요. 읽다, 읽는다면서요. 가다, 간다면서요. 살다, 산다면서요. 쉽지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 예쁘다, 예쁘다면서요.
있다, 있다면서요. 학생, 명사는 좀 다르다고 그랬죠. 학생이라면서요. 김치라면서요. 갔다, 갔다면서요. 과거형이죠. 공부했다, 공부했다면서요. 자, 이렇게 응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들은 내용을 어떻게 전하는지 그림을 보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다면서요를 사용하는 겁니다. 존이 지난주에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팠어 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전할까요? 감기에 걸려서 많이 아팠다면서, 자, 다른 사람에게서 지금 말하고 있는 상대 존이 아팠다는 것을 듣고 지금 확인하는 것처럼 했을 때에 아팠다면서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볼까요? 존이 지난주에 학교도 안 왔어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전하나요? 학교도 안 왔다면서 들었지요. 그랬기 때문에 학교도 안 왔다면서 하고 상대에게 확인하는 겁니다. 존이 역사에 관심이 많아. 어떻게 전할까요? 봅시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서 들은 내용을 상대에게 가서 확인합니다. 존이 지난 방학 때 역사 캠프에 다녀왔어. 존이 역사 캠프에 다녀왔던 소식을 듣고 어떻게 전해서 확인할까요? 지난 방학 때 역사 캠프에 다녀왔다면서 확실하게 들은 내용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네요. 이번에는 두 번째 문법 노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노타는 어떤 행위를 끝내고 그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대로 보존되고 있는 경우에 노타를 사용합니다. 로라는 약속 시간을 수첩에 적어 놓았어요. 자, 누구랑 만나는 시간을 수첩에 적어 놓았어요. 그럼 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겠죠. 손님이 오시기 전에 동생하고 같이 방을 치워 놓았어요. 치운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수빈이한테 연락했어?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보내놓고 기다리고 있어. 이미 보내놨다라는 것은 보내놓은 상태로 그대로 계속 상대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대로 계속되고 있겠죠. 자, 모음의 아와 오일 경우에는 여러 번 우리가 문법을 배울 때에 오의 모음과 그 외의 모음에 대한 차이를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그럴 때에 아와 어를 사용하는 것. 아와 오일 경우에는 받아 놓다, 알아 놓다, 놓다는 열어 놓다, 끝내 놓다. 하다는 항상 예외죠. 열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여가 줄여져서 해 놓다, 요리하다, 요리해 놓다. 자, 이번 슬라이드를 통해서 노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어떻게 한 상태일까요? 네, 텔레비전을 켜 놓은 상태죠. 그래서 켜 놓았어요. 누군가가 끄지 않는다면 켜 놓은 상태로 계속 진행될 겁니다. 텔레비전을 꺼 놓았어요. 끈 상태로 계속 되겠죠. 만약에 텔레비전을 켜게 되면은 다시 켜야만 또 켜놓은 상태가 유지될 겁니다. 자, 이 그림에도 보면 가스불을 켜 놓았어요. 옆에는 가스불을 꺼 놓았어요. 차이가 있죠. 문이 열린 상태, 문을 열어 놓았어요. 문이 닫힌 상태죠. 문을 닫아 놓았어요. 수돗물을 어떻게 놓은 상태일까요? 틀어 놓았어요. 수돗물을 열어놨다고 하진 않죠. 트다라고 얘기하니까 틀어 놓았어요. 그 다음에는 잠갔죠. 수돗물을 잠가 놓았어요. 그러니까 잠가 놓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림에 주어진 낱말을 노타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불을 켜다. 자, 불을 켜다를 어떻게 할까요? 불을 켜 놓았어요. 2번 책을 펴다. 책을 펴 놓았어요.
여러분들도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3번. 문을 닫다, 문을 닫아 놓았어요. 자, 닫아 놓으면 뭐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누가 다시 문을 열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 그럴 때 놓았어요를 사용합니다. 4번. 옷을 걸다, 옷을 걸어 놓았어요. 5번. 김밥을 만들다, 김밥을 만들어 놓았어요. 이번에는 주어진 그림을 통해서 노타를 사용해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지금 문이 열려 있는 상태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창문을 열어 놓았어요. 또 창문뿐만 아니라 커튼도 열어 놓았죠. 그래서 커튼을 열어 놓았어요. 내려가 볼게요. 금고문을 열어 놓았어요. 자, 누군가가 열어 놓았으면 열어놓은 상태로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을 떨어뜨려 놓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지지 않는다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놓았어요. 책을 넘어뜨려 놓았어요. 자, 책들이 가지런히 있는데 지금 두 권이 넘어진 상태로 그냥 올려져 있네요. 마지막으로 신문을 의자 위에 올려 놓았어요. 이렇게 놓았어요를 사용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듣기 순서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질문 사항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말해봐요. 엄마와 한국에 갔을 때 버스에서 휴대전화를 주었어. 그런데 배터리가 나가서 전화도 안 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어. 그럴 때는 우체국에 가져다 주면 돼. 우체국? 응. 작년에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댁에 갔을 때 나도 그렇게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았어. 우체국에서 사람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모두 휴대전화 분실센터로 보내서 주인을 찾을 수 있게 해주거든. 그리고 주워서 신고한 사람들에게는 사례로 상품권을 준대. 그런 서비스도 있어? 응. 휴대전화를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잃어버리는 사람도 많겠지? 그래서 한국 우체국에서 그런 서비스를 하게 됐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대.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사람한테도 좋은 사람한테도 모두 편리한 서비스인 것 같아. 정말 편리하다. 잘 들으셨죠? 무엇에 대한 대화입니까? 1번. 한국에서 휴대전화를 주었을 때에 하는 행동. 자, 경험을 얘기했죠. 두 번째, 들은 내용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수빈이는 사례로 상품권을 받았다. 수빈이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적이 있다. 알렉스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어떤 답이 맞을까요? 수빈이는 한국에 갔을 때에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았겠죠. 정답은 2번입니다. 이번부터는 앞에서 배운 여러 가지 낱말과 그다음에 문법에 대한 것을 문제를 풀어서 맞추는 그런 시간입니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낱말이네요. 낱말의 뜻을 알아보는 문제. 문의하다, 모르는 것을 질문하다, 확인하다, 맞는지 물어보거나 다시 한번 보다, 가져다 주다,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다, 사례를 하다, 고맙다는 뜻으로 돈이나 선물을 주다, 연락처를 남기다,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써놓다. 두 번째, 다음에서 알맞은 표현을 찾아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자, 보기에 5단어가 지금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각 문장에 사용할 때에는 약간 변형해야 됩니다.
첫 번째, 노트북을 식당에 놓고 와서 다시 갔는데 내가 앉았던 자리에 있었어. 너 오늘 운이 좋았다 하는 거죠. 운이 좋았네.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휴대전화 내 것 아니잖아. 응, 길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웠죠. 주웠어. 분실물 센터에 갖다 주려고. 분실물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네, 제 가방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예, 보관하고 있다고 빨리 찾으러 오래요. 우산 안 가져왔어? 빨리 가서 찾아와. 아이, 귀찮아. 나중에 찾아올게. 5번. 사람이 불러서 봤더니 내 지갑을 들고 있더라. 누구가 그랬을까요? 예, 지나가다가 나는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불렀기 때문에 이제 에, 그 사람을 둘러보게 된 거죠. 그랬더니 지갑을 들고 있더라. 다행이다. 안 잃어버려서. 이번에는 문법 니은, 는 다면서요를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보는 그런 문제입니다. 보기에 5문장이 주어졌어요. 먹다, 그림 배우다, 태권도를 배우다, 같은 동네에 살다, 요리하는 걸 좋아하다. 첫 번째, 유진이한테 들었는데 요즘 태권도를 배운다면서 들은 내용을 말하는 거죠. 2번, 로라가 그러는데 음식에 관심이 많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면서요. 내가 아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어른이 먼저 음식을 드신 후에 다른 사람들이 먹는다면서요. 그렇죠. 한국의 예절이죠. 얼마 전에 이사해서 알렉스하고 같은 동네에 산다면서요. 매일 혼자 그림을 그리더니 이제는 학원에서 그림을 배운다면서 자기가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내용을 확인하면서 묻는 질문 내용에서 는 다면서요를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배운 노타입니다. 마찬가지로 5문장을 잘 읽고 각 문장에 어울리게 여러분들이 넣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청소하는 동안 창문을 잠시만 열어놓았다. 놓았다를 사용합니다. 내일 학교에 가져갈 준비물을 가방에 넣어 놓았다. 마트에서 사온 과일을 깨끗하게 씻어 놓았다. 친구에게 줄 생일 선물을 예쁘게 포장해 놓았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을 책상 위에 붙여 놓았다. 이번에는 상황과 그 다음에 준비한 것을 연결한 후에 그 다음에 문장에서 다시 한번 변형해서 쓰면 됩니다. 첫 번째 보기, 내일 수빈이 생일이다. 모자를 샀다. 그것을 연결해서 어떻게 할까요? 로라, 내일 수빈이 생일인데 너는 뭘 준비했어? 수빈이에게 선물하려고 모자를 사 놓았어. 자, 놓았어를 사용하는 거, 노타입니다. 두 번째, 다음 주가 새해이다. 새해 카드를 썼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 가는 길이야? 다음 주가 새해라서 새해 카드를 써 놓았어. 카드 보내러 우체국에 가는 길이야. 세 번째 볼까요? 먼저 한국 여행을 하고 싶다. 비행기표를 예매했다. 문장으로 한국 여행을 하고 싶어서 비행기표를 예매해 놓았어. 좋겠어요. 잘 다녀오세요. 자, 예매해 놓았어 하면 예매한 상태로 그대로 계속 유지되겠죠. 와, 맛있겠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자가 많아? 친구들이 집에 오기로 해서 먼저 4번을 맞춰볼게요. 과자를 많이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과자를 많이 만들어 놓았어. 다섯 번째 마지막.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하다. 알람을 맞췄다.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서 알람을 맞춰 놓았어. 잘했네. 그런데 몇 시에 일어날 거니? 이럴 때에 놓았어를 사용했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바쁘게 달려오다 보니까 마지막 슬라이드가 나왔네요. 좀 특이하죠? 네, 이 사진은 지금 저희 브라질에서 어느 나라도 지금 이런 수업을 하고 있겠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죠. 줌을 통해서.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항상 토요일마다 수업을 하는데 수업을 하는 도중에 사진을 하나 캡처해서 마지막 슬라이드에 넣어 보았습니다. 참 공부하기 힘든 그런 표정도 있고요. 무슨 문제인지 몰라서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는 그런 모습도 있나요? 그래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오늘 고급반 수업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새로운 단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래요.